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시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이후에 시황이 조금씩 변동되었고, 변동된 시황이긴 하지만 예상했던 파동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언제나처럼 장단기 그림이 차이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시황에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도지형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서 굉장히 수싸움을 하고 있다. 0.348을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RSI와 스토캐스틱은 현재 과매도권에서 움직임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시 방향을 모색을 해보겠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색을 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도 더 바뀔 겁니다. 일단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0.25%로 이미 났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률이나 금리 상승률에 따라서 이 폭이 완전히 달라질 건데요. 패드 바치투를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3월 달은 발표가 났기 때문에 3월 달 건 지금 없어졌고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5월 달도 여전히 0.25%만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67.1%로 가장 많아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죠. 0.25%만 올린다는 것이 55%에서 67%로 거의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5월 달까지는 한 번만 더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연말입니다. 12월 14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에서 225bp, 그러니까 2%에서 2.25%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42%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에서 225bp는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3월 16일 FOMC 전후로 해서 물가 지표들도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현재는 한 번 더 강하게 올려서 연말까지는 200에서 225bp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폭이 생각보다 연말로 갈수록 더 가팔라지는, 즉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장기 추세, 상승 추세 상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1218원까지 하향 돌파를 하고 있어요. 시그널을 봤을 때는 꼭지점에서 현재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현재 1파동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3파 구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3-1파가 종료가 된 것 같아요. RSI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고점권에 현재 다다랐고 일부 조정을 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파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이 다시 생기게 되면서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올라가고 있겠죠.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저희가 여기서 보고 있었던 게 여기서 4파가 지금 조정 중이다, 조정 중일 것이라고 보고 있었죠.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보자면 4파가 현재 조정 중이기 때문에 여기가 5파 형태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5파로 보기에는 파동 형태가 조금 이상한 상태인데 따져보자면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런 식으로 파동이 구성이 됐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1파와 4파와 지금 겹쳐지는 이런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파동은 구성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합당한 것은 현재 이렇게 파동이 1파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저런 사건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옵션들로 파형이 그대로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제가 게시글에서 말씀드렸는데 게시글에서는 이 고점인 358.01이죠. 이 봉의 고점인 358.01을 하회하는지 하회 이탈하는지를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런 파동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RSI와 스토캐스틱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RSI와 스토캐스틱이 가장 고점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3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니까 1파, 2파, 3파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현재 3파의 고점이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RSI와 스토캐스틱이 다시 하락 구간이라기보다는 상승 구간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363.67을 상회해서 367.12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단에 갭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있고 현재 363.67을 한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가서 367.12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 5파가 완료가 되고 큰 N자 형태로 조정 완료 이후에 5파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3-1파가 완료된 이후에 반등을 한 번 더 하겠죠. 그래서 한동안은 환율이 조정을 보이겠지만 다시 내려오는 사이에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제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3-1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올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보이는 강하게 내려온 하나의 장대 음봉이 보이시죠? 장대 음봉이 만들어진 시점은 2022년 1월 3일이고요. 현재 1파라고 보이는 곳이 사실 하락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 이후에 조정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짧게 반등을 하고 강하게 내리꽂았죠. 한 달 만에 내리꽂았습니다. 이렇게 5개월 정도 하락했던 구간만큼 한 달 만에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보통 각 파동의 성격을 볼 때 1파는 약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1파가 진행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반등한 이후에 크게 내려오는 3파를 통해서 이게 1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라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3-2파로 이 구간 줌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1월 달에 만들었던 장대 음봉을 몇 %까지 돌리느냐, 이것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보이는 파동 형태나 상승을 봤을 때는 367.12가 큰 저항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 367.12를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단에는 저항 영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을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파동이 1파, 2파, 3-1, 3-2 그리고 크게 3-3이 내려오면서 전반적인 제가 그려놨던 이런 파동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이것도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3-3 파동이 나오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기 보이는 조그만한 점선들이 보이시죠? 이 점선들이 실제로 보시면 20-30년 넘는 장기 기간 동안에 상승 추세대에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상승 추세를 그려놨는데 상승 추세대의 중심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추세대 같은 경우는 점선 영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2파까지 나온 이후에 3-3파가 내려간다면 두 번째 추세대의 중간 추세대를 뚫고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20-30년 정도 기간에 상승 구간을 하락 돌파하는 큰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현재 과매도권 근처에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그널이 겹쳐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뎌지면서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RSI 역시도 여기서 일부 조금 반등을 하다가 크게 내려와서 똑같이 과매도권에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큰 3파동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실 것은 WTI입니다. WTI는 게시글에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요. 기존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5파, 3파, 5파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5-2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만약에 5-3파가 맞다면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5-3파에 1파를 만들면서 급격한 상승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여기가 5파로 거의 완료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캐스틱과 RSI를 보더라도 과매수권 상태에서 여기가 3파로 예상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기속적으로 과매수권에 들어와서 5파까지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여기가 5-3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등 추세임에도 이렇게 RSI 스토캐스틱이 지속적으로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반등 구간이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일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확실히 이게 5-3파가 진행이 확실히 되고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이니까요. 이렇게 N자로 내려와서 3파를 만들고 5파를 만들었는데 이걸 5파로 보지 않고 3파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3, 3, 5파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형태가 일반적인 엘리엇 파동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3, 4, 5 형태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거의 플랫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볼 때 원서 그대로를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3, 3, 5 형태로 내려와서 큰 하락 조정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옵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파동 같은 경우는 큰 상승 추세에 따른 조정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상승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내려오는 건 좀 더 내려오되 전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이다. 그래서 향후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 좀 더 높으냐라고 얘기하시면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들어가지 않았고 RSI는 현재 중심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스토캐스틱이 반전하면서 RSI가 좀 더 과매수권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실질적인 5-3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현재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5-3파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세가 여전히 불안하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베네수엘라나 다른 지역들을 손보면서 조금 더 원유를 쉽게 공급을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불안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봉 형태를 보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빨간색 상승 추세대를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현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을 좀 더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5-3파가 맞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건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일봉 1시간 봉 기준으로 먼저 보자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5파가 나오긴 했죠. 물론 4파가 조정 형태가 좀 다르게 나와서 파동 형태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예측했던 5파의 끝자리는 거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3파와 5파는 거의 위치를 맞췄는데 4파 형태가 복합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형태를 제가 맞추지는 못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파형을 맞추고 무조건 수치를 맞춘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파 형태 나왔기 때문에 수정을 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대략적으로 확률 구간에서 3파랑 5파를 맞췄지만 4파 같은 경우는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어떤 파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파형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 파동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큰 파동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5파가 완료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작은 파동을 지울게요. 5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반등 파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반등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면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형 형태를 보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5파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RSI와 스토캐스틱을 보면 3파에 더 가까워요. 1파, 2파, 3파. 3파가 나왔기 때문에 3파, 3파,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N자형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파동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하락 파동 중에 2파가 되겠죠. 여기서 1파가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파인 2파가 N자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2파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크게 3파가 하락이 되면서 한국 증시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코스피 200을 한번 겹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과 모양 형태가 되게 비슷하죠. 제가 싱크로 하락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현재 파형 형태가 조금 달라서 추가적인 해석을 나중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진행하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얼마나 하락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은 대략 22% 정도 하락을 했다가 현재 반등 중이네요. 반등이 되게 자연스럽다는 소리고 여기서 형태가 만약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5, 3, 다시 5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조정 형태는 누구도 예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꾸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현재 나스닥이 반등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그어놨던 14,690.77 전후로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형이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이 구간을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간봉으로 보더라도 RSI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현재 거의 바닥권이었고 RSI는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여기가 반등 구간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세 상승이 아닙니다. 반등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월봉으로도 보겠습니다. 월봉은 RSI 스토캐스틱 모두 하락 구간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 말은 반등 이후에 과매도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상단에서 꺾어져서 내려오면서 크게 산파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릴 것이다. 라고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파형 형태로 봤을 때는 14,690 전후로 해서 가지고 계신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최후의 반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반등을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이런 파형 때문에 기대를 한 게 아니고 전혀 안 설레인다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려올 건 뻔했어요. 파동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구간에 도대체 어떤 뉴스로 어떤 이야기로 도대체 반등을 시킬까 이렇게 사실 설레이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파월의 일부 연설 내용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만 당일만 하고 큰 전체적인 반등의 형태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흐지부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쳇말로 표현을 하자면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그냥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황이 전반적으로 꺾였는데 거기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반등을 그냥 만들어내고 있다. 그 정도밖에 해석을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되게 기대를 사실 저는 많이 했거든요. 아마도 금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금은 같은 경우는 채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금은이 그리고 금은비가 게임 체인저로서 충분히 반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과도 연결된 부분이고 제가 게시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1화부터 꼭 보실 것을 사실 권장을 드립니다. 안 보시면 제가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금과 은, 금은비에 대해서 채권과 연계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황보다 나스닥 같은 미국 시황을 검토를 해보셔라, 파동 분석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시황들은 생각보다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총이 다른 시장들과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다른 시황들은 파동 분석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동 분석이 쉬운 나스닥이나 시장 규모가 큰 시황을 분석을 해보셔라 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황들에 비해서는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실 때는 큰 시장 위주로 하셔라. 그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같이 시장이 굉장히 커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나오는 시장에서 파동 분석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래야지 파동 분석을 하는 맛도 생깁니다. 간단히 오늘 시황 분석을 좀 해봤고요. 제가 목 상태가 좋지 못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전달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